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축구토토 승무패 전문 분석팀 S버프입니다. 23회차 이번 회차는 K리그 6경기와 J리그 8경기인데요. 저희 지난 22회차에는 K리그는 다 맞췄는데 EPL에서 3경기 틀리면서 4등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했으니까 14경기 분석 및 최종픽 공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리그 인천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인천 무고사 복귀 후에 경기력이 안정되면서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예요. 부진은 좀 벗어났죠. 아직 전체적인 밸런스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에요.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해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데 수비 밸런스가 조금 미흡합니다. 지난 수원FC와의 경기에서는 행운의 헤딩골 그리고 무고사의 PK로 가까스로 동점. 근데 특히 무고사가 앞에서 버텨주니까 측면에서 네게바의 활약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원 미드필더에서 아길라르가 키플레이어인데 기복이 좀 심한 편이에요. 아길라르와 김도혁이 이렇게 나서면은 공격적인 전개는 되게 좋죠. 당연히 공격적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니까. 근데 또 수비적인 부분에 허점이 생기죠. 오반석, 김광석, 델브리지 이 센터백 조합은 높이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김광석이 노련하기도 하고. 근데 이 속도, 발이 느리고 또 뒷공간에 확실히 약점을 보이고 있죠. 후반 교체로 나선 송시우는 확실히 조커로 역습에서 강점 보이고 있어요. 시우 타임 다들 아시죠? 원정팀 전북입니다. 전북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죠. 리그 6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앞선 수원, 삼성,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내리 7실점하면서 무너졌어요. 이어 대구 원정에서는 3팩 형태로 전술 변화를 하며 그나마 밸런스를 좀 잡아내나 싶었는데 대구의 완벽한 역습 한 방에 1실점을 허용했죠. 최근 경기에 비해서 수비 숫자를 많이 둔 만큼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수비가 안정된 만큼 공격적인 부분이 약화됐어요. 중원에서 최용준, 백승호 콤비로 이렇게 안정감을 찾긴 했는데 앞으로 나가는 공들이 별로 안 좋았죠. 일로첸코도 최근 상대방들의 집중 견제에 시달리고 있고 득점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김보경, 한겨원 컨디션이 좋은 만큼 정교한 킬패스와 돌파에 기대를 할 수가 있죠. FA컵에서는 K3 팀 상대로 승부자의 끝에 패했죠. 주전들을 꽤 내보냈는데도 충격의 패배였어요. 전북이 심리적으로 많이 쫓기면서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중 FA컵 경기 K3 팀이랑 경기에서도 고전하면서 좀 망신스러운 경기였어요. 근데 전북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요. 벼랑 끝에 서 있죠. 홍정호, 김보경, 이승기 등 그 FA컵과 다르게 모든 선수들이 총출동할 거예요. 인천이 홈에서 이변을 노리고 나오겠지만 최근 수비 밸런스를 잡아낸 전북인 만큼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보경, 한교원 라인을 통해서 전북의 공세를 인천의 발이 느린 수비진이 막아내기에는 좀 벅차 보이죠. 무고사가 컨디션이 올라온 만큼 인천의 반격도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전북이 우세하겠지만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인천의 무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제주와 울산 경기입니다. 제주도 부진이 깊죠. 7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그나마 3연패를 끝내고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는 있습니다.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는 안현범이 부상으로 빠졌고 수비 라인에 변화를 줬지만 오히려 이 자책골로 독이 됐었죠. 제르소는 골과 도움을 기록하며 확실히 왼발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르소가 살아나면서 왼쪽 측면 공격에 활기를 찾을 것 같죠. 주민규도 다시 골을 가동시키며 공격적인 부분은 만족스러웠어요. 다만 안현범이 빠진 오른쪽 측면 공격은 확실히 무게감이 밸런스가 떨어집니다. 붙박이 3백으로 활약해온 권한진, 김호규, 정훈 3백 라인이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라운드 확실히 수비 조직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원정팀 울산입니다. 리그에서 오랜만에 연승을 달렸죠. 전북, 포항으로 이어지는 험난한 일정에서 2연승을 거뒀어요. 바코와 윤빛가랑 이 두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청용의 경기 운영 노하우도 아주 빛났죠. 더군다나 힌터리어가 완벽히 리그에 적응하면서 무톱이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 완벽한 원톱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힌터리어가 버텨주는 만큼 측면에서 빠른 선수들의 그 속도전도 더욱 위협적입니다. 김기, 불투이스 중심의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도 뛰어나고 조요로까지 버티고 있는 만큼 실점이 아주 적죠. 주중 FA컵에서는 1.5군을 투입하며 경남 상대로 3대0 완승 거뒀죠. 김지현, 김인성, 이동준이 3톱으로 이동경과 신영민이 중원에서 탄탄한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부진을 겪고 있는 제주죠. 제르소와 주민규를 앞세워 공격적인 부분이 좀 해소가 됐어요. 다만 이번 상대가 울산이죠. 미드필더 압박부터 최종 수비진의 개인 기량이 제주보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바코, 윤빛가랑 콤비의 완벽한 미드필드 운영 그리고 힌터지어가 살아나며 공격진의 밸런스가 잡혀있는 울산이죠. 울산이 제주의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충분히 뚫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는 J리그 가시화와 삿포로의 경기입니다. 홈팀 가시화 아기자기한 플레이보다는 롱패스 위주의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전술을 펼치죠. 포백 수비 라인이 박스 안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상대 주요 선수들을 놓치는 실수가 좀 자주 나옵니다.
특히 제공권의 약점을 보여서 상대 공격수의 헤딩을 자주 허용하고 이러면서 굳이 내주지 않아도 될 실점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미드필더 에스카이 왼발, 카미아의 오른발 킥으로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최전방에 확실한 골게터가 없어서 경기당 한 골이 되지 않는 저조한 득점이 문제죠. 최근 컵대회 포함 8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부진이고 홈에서도 도쿄와 고베에게 연달아 패했죠. 원정팀 삿포로입니다. 득점 선두 로페즈를 앞세운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력이 불안해요. 지난 주말 시미즈 상대로 시즌 첫 무실점 승리를 거뒀어요. 오른쪽 측면 카네코어가 측면에서 많이 움직이며 돌파는 좋은데 마무리 능력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 시미즈 상대로 시즌 첫 골 터뜨려서 좀 기대가 되죠. 로페즈는 리그 14경기에서 12골을 터뜨리면서 확실한 골잡이 노릇 그리고 박스 안에서 찬스를 거의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슈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푸카이가 간결하고 빠른 패스 플레이로 경기 운영을 잘 해주고 있죠. 다만 로페즈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로페즈가 봉쇄될 경우에는 득점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두 팀 모두 중하위권에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삿포로는 로페즈라는 확실한 골게터를 보유하고 있죠. 올 시즌 느슨한 가시와의 수비력으로는 막아내기 벅차 보입니다. 주중 경기에 휴식을 취한 로페즈의 골 감각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시아는 최근 5경기 9실점으로 수비력이 불안하고 김승규 골키퍼와 수비 조직의 호흡도 최근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로페즈를 앞세운 삿포로의 승리가 점쳐집니다. 가시와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K리그 성남과 수원FC입니다. 성남은 코로나 격리 후 첫 경기 우려했던 것보다는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부진에서 벗어나려는 제주의 공세에 밀리며 수비적인 경기를 펼쳤죠. 이종성이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전담해주고 김민혁과 이규성이 공격적인 경기 운영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뮬리치가 전방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긴 했는데 패스와 크로스가 뮬리치까지 정확하게 연결되지 못했어요. 뮬리치가 박스 바깥에서 중거리 슛으로 한 골을 기록했지만 뮬리치가 움직였던 활동 반경에 비해서 슈팅 찬스가 적었다는 것이 좀 아쉽죠. 올 시즌 장점으로 보였던 터프하고 끈질긴 수비력이 지난 라운드 제주를 상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5장이나 받을 정도로 수비하는데 어려움 겪었는데 이게 아마 경기력이 올라오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원정팀 수원FC입니다. 라스의 활약과 함께 경기력이 한껏 올라온 수원FC죠.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는데 경기력 자체는 좋았어요. 지난 인천전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을 했는데 라스의 PK 실축 그리고 박지수의 PK 허용으로 좀 아쉬운 동점 무승부였죠. 특히 라스와 무릴로의 컨디션이 100% 회복되면서 공격적인 운영 그리고 라스 양동현 투톱도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라스 이 선수 이거 뭐 제공권, 수비 등지는 플레이, 공간 침투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슈팅력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입니다. 3백과 4백을 혼용하며 사용하고 있지만 박지수의 퇴장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나서질 못하잖아요. 4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원에서 박주호와 이영재의 공수 밸런스도 굉장히 좋죠.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은 맞지만 공격적인 선수들이 제 몫을 못 해주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에요. 뭐 김승준이라든가. 코로나 자가격리 여파가 있는 성남이죠. 주중 FA컵까지 2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FA컵에서는 뭐 1.5군, 거의 2군에 가까운 선수들이 나갔고 반면 수원FC는 성적에 비해서 최근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라스를 앞선 공격력이 매섭죠. 라스가 7경기에서 6골입니다. 수비 조직이 잘 갖춰진 성남이지만 무릴로 라스 조합이 최근 기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수원이 박주호 중심의 미드필드 운영도 안정적이고 수비수 조유민의 제공권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배당률과 반대로 수원이 우세한 경기를 치를 것 같아요. 성남이 버텨내며 무승부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성남의 무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서울과 수원 삼성의 슈퍼매치입니다. 홈팀 서울, 코로나 격리로 인해 20여일 만에 경기를 치렀지만 확실히 경기 감각 회복에 문제점을 보였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부상자들이 복귀했지만 지난 강원전에 어려운 경기 펼쳤어요. 황현수가 빠진 수비라인도 크게 흔들렸고 공격 전개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비라인은 어린 선수들이 투입되면서 많이 흔들렸는데 양한비 골키퍼가 선방으로 버텨냈죠. 박주영이 복귀하며 최전방에 무게감이 생겼지만 골로 연결된 만큼 좋은 패스가 투입이 안 됐습니다. 베스트 멤버 출전이 가능해진 만큼 향후 경기력이 회복될 기대는 있죠. 이게 나상호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정팀 수원입니다. 어느덧 2위에 오른 수원이죠. 기세가 진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전체적인 스쿼드가 두터워졌어요. 미드필더 조합에도 김민우, 최성종, 고승범의 한석종 부상에서 복귀했고 그 나이 어린 강현묵도 있죠. 여유가 생겼습니다. 수비 라인에 부상자들이 발생하긴 했는데 백업 멤버 구대영이나 최정훈도 아주 든든해요. 특히 좌우 측면에 이기재, 김태환이 공수 양면에서 활약하면서 엄청난 활동량 그리고 날카로운 킥을 자랑하고 있죠. 전방에서도 정상빈의 개인기, 스피드 그리고 제르시의 높이,
김건희의 노련미가 어우러지며 득점력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중 FA컵에서는 주전을 대거 뺀 채 안양과 0대0 연장 접전 끝에 승부차기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죠. 주전을 대거 빼고도 거둔 승리였어요. 슈퍼매치지만 승부가 너무 예상되는 경기죠.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서울이 이 경기를 잡아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수원은 확실히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부상자도 거의 다 복귀했고 주중 FA컵을 치렀어도 한석정 외에는 주전들은 거의 다 휴식을 취했어요. 서울이 내세울 기스마르 조합도 수원 미드필더 조합에 밀릴 겁니다. 서울의 나상호 선수는 못 나옵니다. 조영욱의 속도 이런 거 수원 측면 자원들이 충분히 막아낼 거예요. 경기력도 올라오고 어떻게든 이겨내는 힘이 생긴 수원입니다. 우세한 경기 펼치며 승리할 것 같아요. 서울의 패 예상합니다. 도쿄와 산프로의 6번째 경기입니다. 도쿄는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죠. 특히 수비수 나카무라의 부상 이탈로 측면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디에고, 아다일톤, 타가와 최전방 3톱의 공격력은 건재한데 뒷문이 너무 불안해요. 측면 전개를 통한 공략과 중앙에서의 마무리 능력은 좋은 편입니다. 최근 하위권의 가시와 간바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리그 3연승에 도전했는데 시미즈 원정에서는 패했죠. 하위권 시미즈 상대로도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골키퍼의 판단 미스로 전반에만 2실점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세트피스 수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원정팀 히로시마입니다. 15라운드부터 4백에서 3백으로 수비 전술을 바꿨어요. 지난 시즌 주로 사용해왔던 익숙했던 전술로 변화하면서 선수들이 좀 플레이가 안정됐습니다. 최전방에 주니어 산토스가 긴 다리로 성큼성큼 이렇게 뛰어다니는 이미지이긴 한데 발자감도 좋고 공간을 활용하는 아주 지능적인 공격수예요. 아직 3골에 그치고 있지만 지난 시즌 13골을 기록했던 만큼 득점력이 곧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죠. 지난 세르소와의 경기에서도 코너킥 상황에서 몸을 던지면서 득점했고 아사나의 골도 어시스트 했어요. 사나우는 빠른 스피드로 상대 수비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라이너의 오른발 킥 능력과 경기 운영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수비 진영은 빠른 역습과 측면 수비의 약점을 보이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흔들리는 도쿄고 최근 하위권 팀들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히로시마를 상대로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겁니다. 도쿄의 3톱 공격력이 날카롭긴 하지만 최근 3백으로 전환하며 수비 안정감을 찾은 히로시마가 충분히 막을 것 같아요. 히로시마 산토스도 서서히 컨디션이 올라오는 만큼 대량 득점도 기대할 경기입니다. 근데 도쿄 역시 히로시마의 약한 측면 수비를 공략하며 승리를 노릴 것으로 보여요. 이 경기는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의 승패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빗셀 고베와 사간도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고베, 이니에스타가 드디어 복귀했죠. 이니에스타의 날카로운 패스를 시작으로 한 역습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니에스타와 샘퍼 중심의 미드필드 운영이 효과를 보고 있고 경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스타일이죠. 15라운드 우라워전에서는 이니에스타가 부상 복귀 후 첫 풀타임 경기를 소화하며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 이게 골 결정력 부족으로 2대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16라운드 가시아전에서는 체력 안배 차원에서 이니에스타를 명단에서 제외하고 4-4-2 형태로 나섰어요. 이니에스타가 나서면 4-2-3-1로 전형을 바꾸면서 이니에스타 중심의 공격적인 운영을 하죠. 측면 공격수 후라시의 득점력이 날카롭고 최전방 더글라스도 최근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가시아전에서도 더글라스가 2골 모두 관여하며 컨디션이 살아난 기세죠. 원정팀 도스입니다. 최근 리그에서 4승 3무 7경기에서 패배가 없이 순항 중이긴 한데 리그에서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무승부가 많아지고 있어요.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이 장점인 팀이죠. J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뛰는 팀이에요. 특히 수비적인 부분은 3백이 완벽에 가까운 조직력 보이면서 리그 최소 실점 기록 중이죠. 야마시타를 앞세운 공격력도 나쁘진 않지만 최근 경기에서 마무리 능력이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역습 또한 날카롭게 전개가 되는데 특히 측면을 통한 공격 전개가 날카로워요. 공격형 미드필더 히구치의 패스를 통한 경기 운영과 가감한 슈팅력도 돋보입니다. 상위권에 올라있지만 최전방에서 확실히 마무리 지을 골깃하고 없어서 승리를 챙길 경기에서 무승부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또 사간도스가 특유의 활동량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이니에스타가 합류한 고베 미드필더진의 탈압박 능력은 J리그에서 최고 수준이죠. 도스가 수비력으로 원정 경기에서 최대한 비벼보겠지만 최근 고베의 빠른 공격 전개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주중 경기에서 이니에스타에게 휴식을 준 만큼 이번 경기 고베가 완성된 경기력 보여줄 것 같아요. 도스의 수비력이 막강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빗셀 고베의 승 혹은 무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도쿠시마와 쇼난의 경기입니다. 홈팀 도쿠시마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지만 스쿼드가 뒷받침되지가 않습니다. 골 결정력도 떨어지고 수비 조직의 견고함도 없어요. 라리가로 예를 들면 에이바르 같은 팀이에요.
오른쪽 측면에 코니시가 프리롤에 가깝게 공격 진영에서 활발히 활동하지만 최전방에서 마무리 저질 원톱 공격수가 없어요. 경기당 득점이 1점이 안 되는 처참한 공격력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다니엘 보야토스 감독이 팀에 뒤늦게 합류하면서 지금 천천히 서서히 팀 조직력을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지난 주중 리그 19위 간바오사카와의 경기에서도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경기 운영 펼치긴 했는데 오히려 상대 최전방 공격수에게 실점하며 무너졌죠. 결국 또 한 번 골 결정력 부재로 승리를 놓쳤습니다. 원정팀 쇼난입니다. 지난해 하위권에 맴돌며 강등 6위에 물렸지만 올 시즌 현재는 작년보다는 나아진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뛰고 강한 압박 축구와 거친 수비로 상대를 괴롭히죠. 저돌적인 플레이는 수비적인 부분은 안정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웰링턴을 앞선 공격력이 좀처럼 해법이 좀 안 보이고 있는데요. 이 웰링턴이 피지컬을 앞세워 전방에서 수비를 등지고 동료와 연결 플레이 이런 건 좋은데 득점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2014년 쇼난 소속으로 J2에서 20골을 기록했었지만 이제는 좀 나이가 먹어서 늙었는지 그 득점력에서는 예전만큼 파괴력이 없죠. 최근 경기들에서 강한 전방 압박으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좀처럼 승리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기세가 좋지 않죠. 공통적으로 최전방 해결사 부재로 저조한 득점력이 문제입니다. 쇼나는 최근 웰링턴이 서서히 컨디션이 올라오며 최전방에서 버텨주고 동료에게 찬스를 열어주고 있죠. 서로 많이 뛰면서 강한 압박으로 맞부딪힐 경기지만 최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는 쇼난이 우세해 보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도쿠시마가 쇼난에게 약한 모습이었죠. 도쿠시마의 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오이타와 후쿠오카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이타 부진이 길어지고 있죠.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공식전 6경기에서 승리가 없어요. 벌써 15경기나 치렀지만 아직 수비 밸런스가 안 맞아요.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죠. 공격진 역시 최전방 해결사가 없어서 간바에 이어서 최소 득점 2위입니다. 10골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팀 밸런스가 잡혀있지 않아서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시즌 단 2승에 그치고 있는데 체와의 요코FC와 수비력이 불안한 시미즈를 상대로 승리한 게 다예요. 원정보다는 그나마 홈에서 무승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후쿠오카입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2위로 5년 만에 승격한 후쿠오카죠. 예상외로 1부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4월 초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좀 주춤했었는데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11경기에서 8승 3무, 리그에서는 6연승 후 지난 라운드 요코FC에게 1대1 무승부를 당했죠. 중앙에서 마에와 그 시게이로 이 두 미드필더의 경기 운영이 안정적이고 최전방 멘데스의 제공권을 앞세운 공격도 위협적입니다. 그로리 중심의 센터백 라인도 제공권에 강점을 보이지만 간혹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다가 뒷공간을 좀 털리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제공권이 좋아서 세트피스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 강점이 있습니다. 멘데스가 최근 2경기 연속골 그리고 또 PK도 하나 유도하면서 좋은 컨디션 보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전력차가 좀 크게 나는 두 팀이죠. 수비 밸런스는 무너졌고 공격력도 침체해 강등권에 머물고 있는 오이타예요. 반면 후쿠오카는 4월에 코로나 확진자 이슈 발생 이후 최근 11경기에서 8승 3무 상승세입니다. 최전방 멘데스의 컨디션이 매우 좋고 올 시즌 원정에서의 성적도 좋은 상황입니다. 2부 리그 시절 오이타가 후쿠오카에게 우세했지만 올 시즌 1부에서 첫 맞대결 후쿠오카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오이타의 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대구와 강원의 K리그 경기. 홈팀 대구의 상승세가 무섭죠. 전부까지 잡아내면서 리그 8경기에서 7승 1무예요. 6연승, 1무승부 또 1승. 현재 시점 리그 최강의 전력입니다. 에드가 김진적 트윈타워의 세징야가 조합된 공격력은 파괴력이 확실합니다. 이용래 중심의 미드필드 운영도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상대팀을 압도하는 모습이에요. 홍종훈이 복귀한 3백, 이거 안정감 넘치고 있죠. 미드필드와 수비진이 안정되면서 세징야도 조금 마음 놓고 공격에 가담하는 만큼 대구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큰 부상자가 없어 완전체에 가까운 전력을 구성한 만큼 당분간 대구의 상승세에 브레이크는 없을 것 같네요. 주중 FA컵은 한수 아래 K3 팀 상대로 여유롭게 운영하면서 2대0 완승 거뒀죠. 원정팀 강원입니다. 다시 한번 무승부에 그치며 리그 4연속 무승부를 거둔 강원이죠. 리그 8경기에서 승리가 없어요. 임채민, 고무열의 김대현도 부상이에요. 최전방에 미드필더들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조합을 실험하고 있지만 해법이 안 보입니다. 한국영과 김동현의 중앙 미들 그리고 윤석영, 임창호의 측면 이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은 공수 밸런스도 좋고 경기 운영 능력도 뛰어납니다. 임채민이 빠졌지만 3팩 조합도 안정감이 있어요. 다만 최전방이 문제입니다. 마무리를 짓지 못해요. 지난 라운드에서 서울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결국 결정력 부족으로 0대0 무승부였죠. 주중 FA컵에서는 K2 서울 이랜드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대구의 기세가 너무 무서운 상황이죠. 강원이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하고 역습 위주로 나서겠지만 대구의 공세 막아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에드가 김진영 이 트윈 터보 막아내기에도 센터백들이 벅찰 텐데 세징야에다가 좌우 측면에 정승훈, 황순민의 공격력도 아주 매서워요. 앞선 9라운드 경기에서 강원이 3대 0으로 완승 거뒀는데 이때는 뭐 세징야, 김진혁, 홍정훈 등 대구의 주축 멤버들이 부상으로 결장했었죠. 완전체 대구의 공세 강원이 막아내기 힘들어 보입니다. 대구의 승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간바 오사카와 요코FC 경기입니다. 홈팀 간바 오사카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 오사카죠. 시즌 초 1군 선수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한 달여간 휴식을 취했어요. 사간도스에게 1대0으로 승리한 것 외에는 승리가 없었었죠. 결국 5월 중순 미나모토 감독을 경질했지만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중 도쿠시마 상대로 드디어 시즌 2승 두 번째 승리를 이제 거둔 거예요. 13경기에서 13실점으로 미드필드 운영이나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다만 알 수 없을 정도로 골 결정력 부족이 시달렸죠. 중앙, 측면 공격 전개는 잘 이루어지는데 박스 안에서 마무리 슈팅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도쿠시마 상대로 최전방 패트릭과 우사미가 골을 터뜨리며 올 시즌 리그에서 첫 2득점 경기를 했죠. 원정팀 요코FC입니다. 리그 최하위 부진이죠. 지난 4월 초 시모타이라 감독을 해임하는 강수를 넣었지만 달라지지 않아요. 수비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34경기에서 60실점을 했는데 올 시즌 벌써 16경기에서 40실점이에요. 최전방 클레버가 최고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지만 리그에서 3골에 그치고 있고 수비는 안되고 공격도 안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수비에서 빌드업 과정도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미드필드 운영도 매끄럽지 못해요. 우측 풀백에 마에지마는 오버래핑 공격 가담 좋고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로운 편이에요. 근데 보통 전반에 4-4-2로 나서다 후반에 3-4-3으로 변화를 줬었는데 지난 라운드부터 처음부터 3-4-3으로 나오면서 전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죠. 올 시즌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 두 팀이죠. 그나마 간바 오사카는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는 잡혀 있습니다. 반면 요코FC는 벌써 16경기에서 40실점이에요. 간바가 이상하리만큼 저조한 득점력에 발목을 잡혔지만 지난 라운드 도쿠시마 상대로 리그 첫 멀티 득점 경기도 했어요. 요코FC를 상대로 오랜만에 다득점 경기도 예상됩니다. 지난 라운드 최전방 패트릭이 오랜만에 골맛을 본 간바가 홈에서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간바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우라와 나고야의 경기입니다. 우라와는 새롭게 팀에 합류한 윤커가 최근 6경기에서 6골, 리그 4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미드필드 점유율을 높이면서 측면 전개인 중앙 공격을 선호하는데 유르키, 타나카, 좌우 윙어들의 정교한 크로스를 윤커가 중앙에서 아주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주자 최근 공격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리그 3승 1무 4경기에서 9골, 파괴력이 굉장히 높아졌죠. 지난 라운드 히로시마에게 리드를 잡고도 동점을 허용했지만 최근 수비 조직도 좀 안정됐어요. 마키노 그 다음에 이어남의 투 센터백 중심이 된 포백도 이전 4경기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치렀었죠. 윤카 합류 후에 공격 진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수비도 안정세 보이면서 최근에 상승세죠. 원정팀 나고야입니다. 최근 경기력이 좀 하향세입니다. 샌데이에게 패하고 도쿠시마가 비겼죠. 최근 흐름이 안 좋았던 나고야예요.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느슨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도쿠시마전이 끝난 후에는 마시모 감독이 열이 받아가지고 선수들에게 쓴소리를 하기도 했죠. 정신 차린 나고야가 샌다이 상대로 부진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원사이드한 경기를 펼쳤는데도 순간적인 집중력 조화로 실점함에 무너졌죠. 17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마무리 슈팅의 정교한 부족으로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미드필더진의 짜임새 있는 운영은 좋지만 골 결정력을 보완하지 않으면 승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전체적인 짜임새가 좋은 나고야죠. 우라와는 윤카이 합류로 팀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은 우라와가 좋은 상황이지만 나고야의 더블 볼란테를 앞세운 미드필드 플레이도 안정적이죠. 최전방 공격진의 무게감은 우라와가 우세하지만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은 나고야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라와가 최근 나고야의 맞대결에서 뒤처지지만 윤카이 결정력에 기대해 볼 수가 있죠. 이번 경기 승패가 갈릴 것 같네요. 우라와의 승, 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가와사키와 가시마의 경기입니다. 홈팀 가와사키의 리그 개막 후 19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기존 우라와의 기록과 동률, 한 경기만 더 승리나 무승부를 이어나가면 J리그 기록이죠. 2020 시즌 리그와 FA컵 더블 달성 이후 오노기 감독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미드필드 숫자를 많이 두고 일본 특유의 패스 플레이로 경기를 주도하죠. 측면 전개를 통한 크로스, 중앙에서의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 등 공격 전개 방식도 아주 다양해요. 수비형 미들 조한 스미치가 많은 활동량으로 중원에서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고 다미아, 이에나가, 마토마, 이 쓰리톱이 수시로 스위칭하면서 찬스를 만들어주죠. 왼쪽 풀백 야마네의 순간적인 높은 위치까지 하는 오버래핑도 돋보이고 골키퍼 정성용도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죠. 원정팀 가시마입니다.
지난 4월 중순 예상외로 빠른 시점에 감독 교체를 감행했죠. 자고 감독이 떠나고 코치로 있던 소마가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근데 소마 감독 부임 후 빠르게 안정세예요. 12경기를 치르면서 단 1패만 기록을 하고 있죠. 리그에서는 6승 1무 1패의 상승세입니다. 주말 도스에게 패했지만 주중에 다시 세레소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빠른 공수 전환이 장점으로 중원의 두 브라질 미드필더 피추카와 실바가 전체적인 팀 밸런스를 잘 잡아줍니다. 우측 미드필더 마츠무라 등 빠른 돌파와 크로스, 슈팅 능력이 좋죠. 왼쪽 측면에 히라사키도 박스 안으로 기민한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어내죠. 왼쪽 풀백 나가토의 왼발도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프리킥 슈팅에 강점을 보이고 있죠. 가와사키의 경기력은 현 시점에서 완벽에 가깝습니다. 지난 라운드 쇼난에게 비겼지만 주중 경기 감안에 로테이션을 돌렸죠. 그리고 상대가 엄청난 활동력으로 가와사키를 괴롭혔어요. 가시마 역시 감독 교체 후 상승세예요. 최근 리그에서 6승 1무 1패에 가와사키만큼이나 강한 모습이죠. 가와사키의 조한 스미치와 가시마의 실바 두 수비형 미드필더의 힘싸움에서 우세를 점하는 쪽이 경기를 가져갈 것 같네요. 미드필더 숫자를 많이 두는 가와사키가 유리하겠죠. 맞대결 전적도 가와사키가 우세하지만 최근 가시마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만큼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와사키의 승, 무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포항과 강주의 K리그 경기입니다. 홈팀 포항 9경기 만에 패배를 기록했었죠. 지난 라운드 울산과의 동해안 더비에서 0대1로 패했어요. 결과는 패배였는데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포항이 울산을 압도하며 공격적인 운영을 보였죠. 특히 송민규, 크베시치, 타시, 신지호를 후반에 투입해서 상대가 체력적으로 힘든 시점에 아주 몰아붙였죠. 김기동 감독의 전략적 선택이 효과를 보였습니다. 최근 임상엽을 활용한 측면 공략과 완벽에 가까운 역습 전략도 적중하고 있죠. 경기력에 비해서 8경기 동안 패배가 없었지만 경기력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포항이죠. 주중 FA컵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리며 3대1 완승 거두며 8강 진출을 확정지었죠. 원정팀 강주는 최악의 상황이죠. 연패를 끊어냈지만 또다시 패배해요. 엄원상, 엄지성 콤비의 속도전은 위협적이지만 골 결정력과 세밀함이 아쉽죠. 전체적으로 공격진의 공간을 활용하는 움직임은 뛰어납니다. 이런 공간을 향한 움직임 세도로 PK 유도 효과도 좋죠.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윤보상 골키퍼가 슈퍼세이브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너무 많이 허용합니다. 미드필더진의 김종우가 부상에서 복귀하며 공격적인 운영이 가능해졌겠지만 이거 김종우 선수는 헤이스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펠리페 없이는 벅찬 상황입니다. 펠리페가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했던 만큼 출전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죠. 포항이 패배가 없이 4연승 무승부를 거두는 등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4승 4무를 기록했지만 그 기간 동안 포항의 경기력이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최근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더니 지난 라운드 울산 상대로 수준급 경기력 보인 만큼 이번 경기가 기대되는 포항입니다. 송민규, 강상우가 버티는 왼쪽 라인과 임상혁과 팔라시오스의 오른쪽 라인까지 밸런스가 잘 맞아가고 있죠. 전민강, 강상우가 광주의 측면 공략을 충분히 막아낼 것 같습니다. 포항의 우세가 확실한 경기로 예상됩니다. 포항의 승 예상합니다. 14경기 최종 픽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인천과 전북 경기는 인천의 무승부 혹은 패, 제주 울산은 제주의 패, 가시와 삿포로 가시와의 패, 성남 수원 성남의 무패, 슈퍼매치는 서울의 패, 도쿄와 산프로는 도쿄의 승 혹은 패, 고베와 도스 고베의 승 무, 도쿠시마 쇼난 도쿠시마의 패, 오이타와 후쿠오카 오이타의 패, 대구와 강원 대구의 승, 간바 오사카와 요코 FC 간바의 승, 우라와 나고야 우라와의 승, 패, 가와사키와 가시마 가와사키의 승, 무, 포항과 강주 포항의 승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신중한 그리고 현명한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회차 24회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